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소폭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종목들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장 초반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소폭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요. 현대차그룹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 강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앉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삼성 SDS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 헬스케어 섹터의 반등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중심으로 화장품 섹터들의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섹터 쪽에서 오늘 한스바이오의 급등이 다시 한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부품주 섹터 쪽에서는 옵트론텍이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파트론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상당히 강했었던 S맥도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이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결제주입니다.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등 비롯해서 모빌리언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결제주들이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는 좀 중형급들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수 섹터에서 뭐 효성이라든지 대상 이런 종목들,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승하는 종목부터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이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삼성 SDS 그동안에 좀 움직임이 좀 더디게 계속 횡보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흘 만에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1% 정도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삼성 SDS 지겨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30만 원 정도 단기 고점 찍은 이후에 지금 27만 원 부근인데요.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대 언저리에서 움직이며 기회는 항상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을 하더라도 손절을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삼성 SDS를 매수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26만 한 4천 원 정도에다가 단기 손절선을 설정해 놓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삼성 그룹주 섹터 내에서는 저 종목보다는 삼성 SDS하고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의 영향을 가장 지금 강하게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SDS라든지 삼성전기에 집중하신 전략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삼성전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 이어가면서 8만 원을 돌파한 상태거든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임박할 수 있는 구간대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갤럭시 6의 오픈 이후에 반응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거래소 쪽은 IT 쪽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삼성전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관련 섹터들을 좀 접근해 주시면서 계속 시세를 이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뭐 관련 부품주들 오늘 강하죠. 특히 오늘 옵트론텍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고요.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S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제일모직이라든지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서서히 좀 바닥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또 봐야 되는 종목이 CJ E&M 최근에 뭐 방송, 뭐 게임, 뭐 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도 한 엿새 연속의 오름세 지금 순항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더 봐야 될까요? 네, 지금 CJ E&M 다음이 헤매는 동안 새롭게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엔터 섹터 쪽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고점까지 다 온 모습이죠. 일단 56,000원 부근에 CJ E&M 전고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지금 매물 만나면서 지금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움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 전반적으로는 5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5만 2천 원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유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의 전략 좀 주셨고요. 오늘 뭐 가장 강한 그 테마주는 전자결제 들을 수 있겠는데 지금 KG 이니시스는 고가 높이네요. 8% 정도의 상승. KG 모빌리언스 뭐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모두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결제주의 대장주는 뭐 이니시스가 된 꼴인데요. 일단 이니시스도 어제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 강한 반등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제 자리로는 뭐 오늘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겠지만 워낙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날아간 흐름인데요. 일단 KG 이니시스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약 한 25,500원 정도 돌파 흐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도 계속 최근에 조정받다 오늘 강하게 올라온 만큼 단기적으로 약 한 31,000원대 부근에 저항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빌리언스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가장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조정받고 어제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오늘 강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빌리언스 18,500원대 다시 돌파한다라면은 신고가 상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제주 섹터 내에서 가장 약한 종목이 다날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다날이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좀 실리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신용이 많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 움직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느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점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시면서요. 후발주자로서 좀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닥 들어오지 않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트레이딩 매매만 계속 이쪽 단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은 뭐 9,600원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의 관점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방송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 한스 바이오메드 지금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수익도 많이 좀 나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오늘도 상승권입니다. 3.5%나 오르고 있는데 다만 윗꼬리가 좀 달려 있어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한스바이오메도 못 가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15,000~16,000원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지금 신고가 상태입니다. 아마 식약청에 대한 뭐 제품 허가 이 부분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월달이 아니라 5월달 정도로 이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른 협업소 쪽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인식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뼈 이식제 관련된 허가가 나올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4월, 5월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한스바이오메드의 실적에는 이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50% 이상의 실적에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중국 쪽 모멘텀을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국내 유방 성형 보형물보다는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더 궁극적으로는 길게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목 개인적으로 2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무조건 홀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뭐 내년 정도까지 해서 3만 원대 이상 충분히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2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고점이기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아직까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은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1,000원부터 또 두터 매물대가 있어서 21,000원을 일단 포인트로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MS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최근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나흘 연속에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이평선도 다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좀 늦지 않은 건가요? 네, 일단 최근의 흐름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뭐 케이스 쪽, 그다음에 카메라 쪽,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또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LMS도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워낙 바닥을 오래 다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MS도 18,000원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손절선 꼭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이탈한다라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항대가 2만 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 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주시고요. 오히려 이 종목을 뭐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60일선의 지지력을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 한 19,000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갭상승한 상태라서 물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19,000원을 살짝 깨준다면 오히려 그것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래량이 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면은 조정 시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을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관련되어 있는 같은 디스플레이 섹터 쪽에서는 S맥도 있습니다만은 S맥도 강하게 시세를 어제 내주고 오늘 다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품주들의 순환 강세가 나온 이후에 승고르기가 종목별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다른 부품주들을 하시는 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주는 잘 가고 있는데, 이 은행주는 참 움직임이 좀 부진합니다. 오늘도, 가장 강한 하락은 아니지만 약세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가 한 1%대로, 비교적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은행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은행주 정말 시장이 버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선택한 섹터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화장품은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사도 다 급등을 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콜마나 제이닝,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공학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은행주는 뭘 사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에 대한 약세의 기본적인 개념은 앞으로의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 상품 전환하면서 금리가 더 하락하는 그런 대출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대 마진 쪽에서 조금 더 기존의 것보다는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인을 하면서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바닥인 건 알겠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종목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팔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굳이 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다시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실적의 바닥을 1분기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한지주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저점권에서 좀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신다라면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워낙 다른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선이 여기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부진한 섹터, 참 수익이 안 나는 섹터 좀 볼까요? 이 통신주들. 지금 오늘도 SK텔레콤은 소폭 약보합권의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 LG유플러스는 좀 보합권 정도 시세 나오네요. 자, 이쪽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네, 통신주 작년 봄에 사셨다라면은 수익이 한 40% 정도 났겠죠. 하지만 또 작년 가을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10% 정도 내외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또 올해 초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또 한 5, 6% 내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들고 있으면 큰 손해도 없지만 큰 수익도 안 주고 있는 지금 섹터가 통신주 섹터입니다. 이미 지난 해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신주 섹터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하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간의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강하게 나겠죠. 물론 하단으로 돌파한다라면은 큰일이 나겠습니다만은 현재 SK텔레콤 기준이라면은 30만 원의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60일선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문제는 또 LG유플러스인데요. LG유플러스도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 바닥선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LG유플러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항대가 11,000원대 후반에 11,500원대 후반에서 12,000원 부분까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도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